내놓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수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신금으로다가 계수를 통해서 이렇게 간목으로 이렇게 내놓죠. 그리고 여기는 경금으로다가 계수를 통해서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을목이 정화를 통해서 이렇게 내놓는 거죠. 여기는 간목이 정화를 통해서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화라고 해요. 인화. 이걸 가지고는 인화라고 하고, 이걸로는 우리가 수원이다라고 하고요. 수원이다라고 하는데, 이 수원이라는 것 속에는 원원유장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원원유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어져 왔고 앞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원원유장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언가 업적을 내놓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업적의 크기와는 실제로 아무 관계는 없어요. 여기가 이제 4월이잖아요. 4월이면은 요 사중에 있는 경금이 들어있어요. 사중에 경금이 들어있고, 여기서는 이제 이 구역은 무토구역이고, 그렇죠? 무토구역이고, 이 구역은 이제 기토구역인데, 하에서부터 입추까지를 이제 금화교육기간이라고 이제 하죠. 금화교육기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토를 가지고 무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무토가 병화를 만나고, 이쪽은 기토가 정화를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거는 여기서 경금이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을목을 키우는 거예요. 을목을 키우는 거는 왜 키우느냐 그러면 결국은 결실을 내기 위해서 키우는 거죠. 4월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게 미리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금은 이 사중에 있는 경금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의 이 기간을 우리가 교역이라고 해서 동군이라는 이제 표현을, 화토 동군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죠. 화토가 동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가 이렇게 입하에서부터 입추까지를 화토 동근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토를 만나서, 화생토 했잖아요. 화가 토를 만나서 이 목을 금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배우고 익힌 거를 이제 동지에서부터, 그렇죠? 이 동지에서부터 이렇게 입춘까지 이렇게 전해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이어주고 전수하고, 이쪽에선 이어받고가 있어요. 이어주고 이어받고, 그렇죠? 그 이제 받는 그 기간을 이제 우리는 또 이제 토하고 수하고 합쳤다 해서 합토, 토수, 이렇게 합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입춘서부터 이제 입춘서부터 이렇게 입학까지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준비하고 경험한 것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배우고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준비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배우고 준비하고 이렇게 경험한 3단계로 나눠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죠. 넘어간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통변 용어로는 번식이라고 하는데, 배우고 익힌 것을 가치화로 만든다는 의미세요. 애만 낳는 게 번식이 아니고 출산이 아니고, 내 능력을 이렇게 가치화로 만드는 게 이렇게 출산이라는 거죠. 그게 또 번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이렇게 출산과 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봤을 때 10명을 기준하면은 2대8 정도로 8명은 떨어져 나가고 2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 번식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굉장히 경쟁력이 아주 치열한 거죠. 하지까지는 하지까지는 그렇죠. 열심히 살면은 여기까지는 누구나 노력에 의해서 열심히 살면 여기까지는 누구나가 올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결실을 거두는 거는 8명의 떨어뜨리고 2명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이제 대기업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임원으로 진출하는 그 과정이 8명은 떨어지잖아요. 되게 여기서는 뭐 번식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이렇게 열매가 열려서 이 열매들이 이렇게 성회가 견고해지고 단단해져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기가 되면은 많은 폭우가 쏟아져요. 우기철이라고 해서 비도 많이 오죠. 외부에서 불어오는 태풍, 그렇죠? 태풍이 또 막 오죠. 이 시기가 굉장히 이렇게 외부 환경에서 흔들어대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화가 너무 강한 계절이죠. 너무 화가 강해서 수가 말라서 열매가 비틀어지죠. 비가 많이 와서 열매가 이렇게 또 썩어서 떨어지죠. 저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죠. 너무 이렇게 뜨거워서 너무 가물어서 열매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10개면 8개는 다 떨어진다는 얘기세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기간이 이 구역인데, 이 구역은 이제 우리가 그 출산을 하기 위한 고통의 기간, 그리고 내 가치를 이렇게 브랜드화를 시키는 어떤 그러한 이제 그 중요한 순간이긴 하지만, 이때 이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이제 가려고 하면 사주에 경금이 있어야 돼요. 경금이 가가지고 금생수를 하해 준다면은 유지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경금이 없으면은 다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낙오가 되고 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실패를 했다면은, 인생에서 이제 이렇게 실패를 했으면은 또 이렇게 재기를 해야 되잖아요.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와 재기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입하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입추 사이, 그러니까 4월에서부터 신월 전까지예요. 4월에서 요 신월 전까지 90일이죠. 90일까지를 우리는 이제 소위 이제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때는 뭐든지 다 이룰 수가 있고, 또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실패가 계속되는 곳이 저 지역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입동에서부터 입춘, 여기 입동에서부터 입춘까지는 뭐예요? 하루가, 날짜가 바뀌고 한 해가 바뀌고 이제 즉 말해갖고 세대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겨울 밤의 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거두었으니까 이 과정을 다 살고 이 과정을 다 밟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제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난 거를 가지고 끝났다는 의미를 모을 합자로다가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모아서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로 모아서 이쪽으로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동지에서부터 이렇게 입춘까지 구역이죠. 동양 철학 용어로 이제 합일이라고 하고요. 통변 용어로는 전수해 준다라고 해서 전수하다, 뭐 하나로 모아서 전달해 주다, 이런 걸 이제 통변 용어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세대 교체라고 얘기를 하죠. 세대 교체라고 한다는 의미는 뭐 부모,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뭐 손자가 나오고 이런 세대 교체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은, 새로운 이제 그 사업을 계획한다거나 신사업 이런 거 있죠. 뭘 시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번식과, 요 구역은 번식이죠. 번식은 이제 출산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일구어 놓은 걸 업적을 남기는 기간, 여기서는 이제 세대 교체이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세대 교체죠. 그래서 교역, 그렇죠? 금화교역, 합일, 화토동근, 번식, 뭐 이런 식으로 통변 용어가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상담 용어, 통변 용어, 그리고 이게 동양 철학 용어, 명리학 용어,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단계의 어떤 그 용어를 우리가 다 정리해서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고, 이 번식이라고 하는 과정은 내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 합일이라고 하는 과정은 상대의 능력을 더 인정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능력 좋게 만들어서 줘도 능력 없는 자가 그거를 이어받았으면 그걸 유지를 못하고 이렇게 무산시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물려받는 상대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번식을 하는 거는 번식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구분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번식을 못하고 또 이렇게 세대 교체를 못 이루는 사주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운에서 내 사주는 이렇게 출산을 할 수 있는 사주가 아니고, 또 이렇게 합일로다가 이렇게 전달해주고 전수해줄 수 있는 사주가 아닌데, 운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반생의 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번식을 통해서 세대 교체를 통해서 뭐를 우리가 남기고 갈 것인가,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궁리를 해봐야 돼요. 번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능력을 자기가 남기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세대 교체라고 하는 합일, 토수 합일은 내 능력을 이어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남기는 거예요. 마치 임금의 업적을 신하가 남기듯이 아버지의 업적을 자식이 남기거나 스승의 업적을 제자가 이렇게 남기듯이, 이렇게 군사부, 옛날 책에 보면 군사부들의 어떤 그 임금이나 스승이나 아버지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자들이 그걸 남기는 게 이제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근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번식을 하는 거니까 내가 태어나서 내 스스로 능력을 만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업적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자기 브랜드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잘나야 되고요. 이쪽은 이제 내가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물려받는, 여기서 물려받는 게 뭐예요? 간목이 물려받는 거죠. 이 간목의 품질이 물려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갖추고 있어야만이 물려받는 사람들의 어떤 자질도 이제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했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세요. 그거는 내 자식이 누리거나 내 제자가 누리거나 결국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죠. 유명한 스포츠 선수 누구죠? 김연아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막 이렇게 영광을 누릴 때 분명히 뒤에서 누군가가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거는 내가 남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가져가는 거고 내 다음 때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주에 이렇게 수원을 가지고 있거나 인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인화죠? 인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원을 가지고 있거나 인화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러한 과정을 내 자식에게 넘겨주는 그런 과정을 밟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전부 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물러날 때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나이가 80이 됐지만은 아직까지 뭔가를 이렇게 움켜잡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자연에는 이제 그 만물들이 나고 자라고 이렇게 성묘를 이제 그렇죠, 생장 성묘를 거듭하고 있지만은 이것들 속에는 다 계획이 들어 있어요.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차리겠느냐? 알아차리려면은 토가 있어라, 중화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잊고 이어서 내 자식들에게, 내가 안 끊어지고 내 자식들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출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출산을 하려면은 수원이나 인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명리학의 이제 상생상극인데, 그러면 상생상극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토국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윤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목국토는 소토라고 했죠. 소토는 뭐예요? 자질을 개발했다. 윤택은 자질을 타고났다. 목국토는 윤택한 자질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개발한다가 목국토죠. 그리고 수생목은 그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과정을 이제 이렇게 밟아가다가 보면은, 출산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가다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과정들이 있죠. 이렇게 출산을 하고 인하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또 재주가 이렇게 또 높아지고, 내가 또 제목감도 되어야 되잖아요. 물려주는데 뭐 빚을 물려주고 무슨 뭐 병을 물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가문의 영광, 그렇죠, 어떤 큰 재물 이런 것들을 이제 물려주려고 하면은 내 사주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사주가 화극금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화극금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봤듯이 여기는 병화가 있고요, 여기도 병화가 있고, 여기 와서 여기는 정화가 있고, 여기도 정화가 있죠. 정화가 있는데, 이렇게 화극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나 뭐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화극금인데, 이 화극금을 병화가 금을 화극금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단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련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화가 화극금을 얘기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재련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련은 무엇이고 재련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화극금을 하는 이 과정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저 재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품질이 더 향상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훌륭한 제목감으로서 우리가 남기 위해서 이 화극금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재주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화극금은 뭐예요? 재주가 있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존경으로 나를 따르게 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화극금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재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기술이 높아짐으로, 내 기술이 상승을 함으로 해서 내 신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므로 해서 내가 신분이 높아지는 거는 이쪽에 있다면은, 내 명예나 계급이 높아지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인품과 훌륭한 어떤 매너, 리더십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병화의 하극금에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단련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단련은 병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화극금 하는 걸 우리가 단련인데 이거를 우리가 문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무라고 해요. 그래서 문무 그리고 귀, 부라고 이제 하는데 대개 이제 동지서부터 하지까지는 이렇게 병화가 하고요. 여기서부터 하지서부터 동지까지는 정화가 재련을 담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화극금을 해서 우리가 자질이 높아졌다. 자질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거 타고난 거, 그죠? 타고난 거 뭐예요? 아까 생선을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그리고 우리가 토가 있어서 그걸 알아차리는 거, 그죠?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치를 높여서 무언가를 또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출산을 하는 거. 그러니까 수원과 인하를 가지고 있어서 출산을 하고, 그렇죠? 그 능력을 높여가지고 화극금으로 신분을 상승시키거나 기술을 이제 높여서 저 인간들의 어떤 이 높낮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련과 이제 단련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열심히 살다가 보면은 잘못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굉장히 많아요. 잘못되는 경우가. 시행착오를 할 때도 많고 많은데 이렇게 잘못될 때마다 이렇게 고치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벽갑이라고 하고 이제 절지라고 하죠. 벽갑이라고 절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금으로다가 목을 삼각하는 거예요. 경금, 간목, 신금, 이건 이제 절지라고 하죠. 이 벽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간벌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속가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간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여기는 이제 절지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여기서는 이제 벽갑이라고 하죠. 벽갑.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벽갑인데 뭐 벽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다 이제 보면은 금극목이라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금극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보면은 잘못될 때마다 이게 나타나서 금이 나타나서 목을 이렇게 절지를 하거나 간벌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반생이라고 해가지고 전화위복이 또 다시 되는 거죠. 잘못된 걸 고치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가 이거 AS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AS를 받아야 될지 내 주위 사람이 AS를 받아야 될지 내가 운영하는 어떤 그 조직이 이제 AS를 받아야 될지가 이제 있겠잖아요. 만약에 병화가 잘못해가지고 병화가 잘못해서 을목을 잘못 키우면은 신금이 가서 잘라야 돼요. 이거는 내 주변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변 사람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인간관계에 배신과 배반이라는 말이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익을 내지 못하고 그리고 조직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이런 거가 있으면 이제 그걸 이제 솎아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신금의 을목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의 어떤 그 산만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이 잘못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디냐면 여기에서 경금이 간목을 솎아내는 거예요. 경금이 간목을 섞어내는 거는 이때는 이 시기가 어디예요? 가정교육기, 학교교육기.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렇게 벽갑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간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간목이 2개 이상 되어서 많을 때 경금이 간목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걸 현대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냐 그러면 특기생이라고 그래요.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자질이 아니라 또 다른 자질을 배우게 하는 거죠. 또 다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소년 이렇게 보면은 시절에 특별한 이렇게 재능이나 이렇게 두뇌가 우수한 사람들이 특별 교육을 받거나 특화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이 되게 경금 간목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것, 자기 조직이나 부서의 잘못된 부서, 잘못된 직원, 이런 것들을, 잘못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조정하는 거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다수 이제 잘못된 거를 고치는 거가 이제 금극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잘못된 걸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게 이게 금극목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된 걸 고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잘못된 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다는, 그래서 다른 걸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극목이라고 하는 건 나쁜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금극목을 당하는 목 입장에서는 배반을 당한 거죠. 내가 30년 동안 이 사장 밑에서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오늘날 사장이 나를 잘랐다.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지금 대학교 4학년, 대학교 1학년 열심히 지금 돈 들어가야 될 때도 많은데 잘렸다. 어떻게 돼요? 나는 배반당한 거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운영이 요즘 경쟁이 안 되고 적자가 누적이 되고, 우선 가장 자르려고 하는 1순위가 뭐예요? 월급 많이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직위가 이제는 뭐 이사 뭐 이래가지고 월급은 잔뜩 받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순위로 잘려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배반당했다고 할까요? 구조조정을 했다고 할까요? 그거는 이제 누구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건데, 일단은 이제 금극목이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를 고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금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목을 볼 수도 있고요. 목이라고 하는 거를 그죠? 잘라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말해서 대책 없이 자르는 게 있고, 잘라서 어떤 용도가 있어서 자르는 게 있다는 거죠. 수화가 있어서 이렇게 수가 있다. 그래서 금생수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얘를 더 다른 특수한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들어있고요. 그렇죠? 그냥 그런 거에 수화라고 하는 기운이 없이 그냥 금극목을 했다는 걸 그냥 잘린 거죠. 대책 없이 잘린 거죠. 그렇지만 미래의 계획이 들어있는 금극목이냐, 그냥 무작정 잘린 금극목이냐는 이제 사주를 봐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벽갑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 인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벽갑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렇게 반드시 인화가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도 벽갑을 이렇게 간목이 여기에 있다 이러면 경금으로다가 이거 벽갑을 해서 쪼개야 돼요. 쪼갠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조건 중에서 하나를, 가장 좋은 거를 내가 선택을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벽갑이라는 과정이 나쁜 과정이 아니고 상당히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렵지만은 굉장히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금극목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약해서 잘 못하고요. 안면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비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금극목을, 벽갑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벽갑을 하지 않아도 된, 금생수를 또 잘하고 있고 인화도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길 가갖고 금극목으로 잘라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대개 이제 보면 미래 불안증 환자들이죠. 예, 불안한 의식에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불안 의식으로 인해 가지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동지에서 하지까지, 그렇죠. 동지에서 이제 이렇게 하지까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요 하지까지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절지라고 보시면 돼요. 절지를 한다 이렇게 보고요. 하지서부터 이렇게 동지까지는 벽각과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는 이제 간벌이라고 해서 이렇게 솎아주는 게 되죠. 솎아주는 게 되고요. 벽갑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하게 쪼갤 벽자잖아요. 간목을 쪼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쪼개니까 여러 개의 조각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선택해서 맞는 거를 적재적소에 맞게끔 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게 들어있어요.